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바꾼다. 그 38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38회는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제 예고했던 대로 오늘 키워드 분석은 탄핵 그리고 특검입니다. 자, 뭐부터 하실래요? 두 개를 동시에 하겠습니다. 하세요. 동시에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탄핵, 특검. 네. 네. 지금 이제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으로 개헌 카드로 최순실 연구를 한번 돌파해 보려고 했던 적 있죠. 잠깐 옛날 일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코미디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은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니라 탄핵을 논의할 때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지금은 탄핵이 아니라 이제 즉각 하야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진화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구속 수사, 뭐 조기 대선 이런 데까지 이제 쭉 이제 구호들이 진화해 왔죠. 근데 우리가 탄핵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새누리당 친박의 전략인 것처럼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탄핵을 어떻게 시키고 탄핵이 어떤 또 함정이 있는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어쨌든 탄핵은 마지막으로 써야 되는 카드가 아닌가. 네. 제일 좋은 건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오는 건데 네. 아무리 욕을 해도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네. 오늘 방금 나온 기사에는요. 대통령이 목숨 걸고 지키겠답니다. 네. 우리가 전차 회에서 제가 그런 말 얘기했죠. 청와대에서 장기 농성에 들어갔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탄핵을 주장하고 탄핵을 원하지만 이것이 구체적인 시기에서는 우리의 운동 방향을 좀 저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탄핵을 시키려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탄핵을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탄핵 심판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적 참석 과반수가 아니고 무조건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지 대통령직을 잃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탄핵 심판하려면 탄핵의 증거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여야가 지금 합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특검 결과에 따라서 그 근거 자료로 삼는 거거든요. 아니 뭐 검찰 자료로도 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할 수도 그리고 있지만. 지금 헌법학자들은 지금 이 순간 나오는 것만으로 충분히 탄핵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심판은 서류 심사고 증거 위주이기 때문에 특검 결과를 보고하자 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150일이잖아요. 특검이.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심판에 들어간다면 결과적으로 본다면 길게는 1년까지 끌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국민들은 지금 즉각 퇴진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인데 2명이 퇴임합니다. 1월 달. 내년 1월, 내년 3월. 박한철 소장하고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하거든요. 근데 그 2명은 또 대통령이 또 임명해야 됩니다.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에요. 공석 2명 임명하는데. 공석.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을 쭉 해보니까 그러면 2명이 나간다고 보고 7명을 성향을 분석해 봤더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 2명. 대법원장이 추천한 게 2명. 그다음에 국회 추천이 여야 합의가 강일원, 그다음에 여당이 안창호, 야당에서 단독으로 추천한 건 김희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부결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은 위험한 게임이라는 거죠. 이 탄핵이라는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예를 들어 설령 탄핵이 됐고 탄핵 심판에서 부결이 되면 그냥 박근혜에게 면죄부만 줄 수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국 교수나 이런 분들은 탄핵 카드는 너무 위험한 카드다 이게 지금. 그래서 즉각 퇴진, 즉각 하야, 그 국민운동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즉각 퇴진, 뭐 즉각 하야 운동 좋은데 죽어도 지키겠다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는 안 내려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도 탄핵 카드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좀 계속되면 이제 국민들이 좋다 그러면 이렇게 버티고 안 내려오니 탄핵 카드도 쓰고 즉각 퇴진 운동도 하고 우리 양날개로 그렇죠, 가자. 양날개로. 이렇게 가자고 또 요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뭐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 삼는데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 얘기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아니 우리 당이 선거에서 많이 당선되면 좋겠다 이 한마디 가지고 탄핵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웃된 거고 지금 박 대통령은 혐의가 너무 많아요. 국기문란 사건으로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성향 문제가 아니고 이건 누가 봐도 탄핵감이다. 또 국민 열망이 이렇게 높은데 과연 헌법재판관들이 국민 열망을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통합진보당 탄핵 결국 가결시키는 거 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이제 인사청문회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보수적이고
꿀부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양날개로 가는 건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우상원 원내대표가 뭐처럼 나는 속 시원한 말을 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퇴임 후 보장을 못한다. 이렇게 경고했거든요. 퇴임 후 보장은 당연히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함으로써 이런 말을 던져줌으로써 네. 조금 대통령이 움찔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움찔할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퇴임 후 구속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 아닌가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네, 막을 수 없죠, 이건. 이걸로 딜을 해갖고 빨리 네 스스로 내려와라. 이렇게 할 수 없나? 정치력 좀 발휘해서. 왜냐면 정말 최악이거든요.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2월까지잖아요. 내후년 2월까지잖아요. 내후년 2월까지 보장된다는 게 나는 최악인 것 같고. 저는 이게 임기가 보장되거나 질질 끌고 그러면은요, 분명히 반전 카드, 가 나올 거고, 지금 LCT, 이런 거 지금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LCT로서 지금 다시 공세로 전환했다. 그렇죠. 다시 대국민 전쟁 선포를 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LCT를 갖고 뭘. 그러니까 LCT가 허가가 날 때 그때 부산 지역의 그 국회의원 분포를 보면 조경태 빼고 다 비박이 잡았어요. 친이계가 거의 잡았거든요. 그런 것들 또 뭐 구청장이라든가 부산시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마 친박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또 야권의 의원들도 관련됐다는 소문이 돌기 때문에 그건 걔네들이 그 프레임으로 걸은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이번에 그러는 LCT 사장 구속됐잖아요. 네, 구속됐죠. 지금 뭔가 덮으려고 저러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포스코가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이거 짓는데. 그렇게 되면 최순실의 입김으로 포스코가 뛰어들었다 볼 수밖에 최순실 없거든. 입김이라는 지금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본인이 내치에서 손 떼겠다. 그리고 빨리 총리 뽑아달라 했잖아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거 있잖아요. 밀어붙이고 있는 거하고 LCT 지금 지시한 거. 이게 두 건이에요. 지금 포착된 게. 자기가 대통령을 계속 수행하겠다 의지를 보인 게. 근데 왜 엄정 지시를 하겠어요? 뭔가 잡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폭발력 있는 거. 저는 이것이 이제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LCT 엄정 수사 지시 이걸로 저는 본인 생각을 다 바꿨다 지금. 국면전환 가는 걸로 충분하다. 네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특검도 따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죠. 지금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반대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그 의원님 말씀하신 국회의장 직권상정. 네. 지금 이제 특검은요, 별도 특검으로 지금 여야가 다 합의해서 그건 잘했어요. 잘했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네티즌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은 판검사 경력 15년 왜 변호사 경력은 안 넣냐. 법조 보통 3년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저도 좀 의아스럽고. 지금 여기 있는 법은 변호사도 포함은 되는데 판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로 한정한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변호사만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JTBC 나와서 인터뷰한 건데 턱없이 모자란답니다. 숫자가 지금. 이 방대한 양을 수사하려면은 지금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란다. 그래서 숫자를 더 보강해야 된다. 이런 거죠. 최동욱 검사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 네. 자, 어쨌든 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것만 먼저 말씀해주세요. 이거는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내 손으로 이것은 처리를 못하겠다 하는 명분이 여야가 추천해야지 왜 야당 추천이냐. 아니, 그거 있는 여야가 합의하는 건데 왜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지 않아도 직권상정까지 반대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직권상정 올려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참석 인원에 가반만 넣으면 통과인가요? 뭐 과반 출석 과반 의결. 가반 출석 가반 네, 의결. 네. 그럼 뭐 야권이 당의결하면 그냥 바로 그래서 통과. 3당 공조한다면 이건 뭐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고 뭐 새누리당이 끝내 반대한다면 필리버스터 하면 되지 뭐. 정세균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없잖아요. 받을 이유는 없죠. 지금 전국이 이런 그렇죠. 상황 속에서. 네. 그리고 새누리당도 대놓고 반대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론이 있으니까. 네. 예.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후보 2명을 대통령한테 올리고 네. 그중에서 대통령이 선택하는 거지 한 명. 않습니까? 네. 한 명을. 그래서 지금 물망에 오른 사람이 이제 가장 강력한 후보가 이제 최동욱 전 총장이에요. 최동욱, 윤석열. 윤석열. 이런 근데 분들. 윤석열 검사는 하려고 그러면 사표를 써야 되잖아. 아직 검사로 그건 잘 모르겠네. 사표를 써야 됩니다. 사표를 써야 네. 되는데. 사표 써야 할 수 있으니까. 현직 검찰이니까. 근데 어쨌든 고르면은 대통령이 최동욱은 안 고를 것 같은데. 최동욱을 고르겠어요, 이거? 네. 그 의원님 어때요? 최동욱 검사로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본인은 일단 수용하겠다. 본인은 이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의지를 할수 있다. 드러냈어요. 예. 네. 그리고 제대로 수사하겠다. 본인한테 맡겨준다면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의원님은 올바른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청이 키워두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어요? 됐습니다. 예. 국정조사. 국정조사 좀. 국정조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국정조사는 이제
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합의는 했다고 그러던데. 예. 할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사실은 특검만큼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없어요. 그리고 뭐 계좌 추적권 이런 것도 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이 다 비전문가다 보니까 그래서 국정조사는 사실은 여론 환기용, 대국민 홍보용으로는 더없이 좋죠. 뭐 그래서 청문회 같은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특검은 사실은 어떻게 수사를 하고 누구를 불렀고 잘 모르잖아요, 국민들이. 근데 네. 국정조사는 바로 증인 불러가지고 이게 그렇습니다. 물어볼 수 있잖아요. 생중계로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누구나 다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합의만 하면요. 국정조사. 그러면 구속된 사람들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다 그때 지난번에 네. 국정조사 특위에서 원세훈 나왔잖아요. 서울구치소에서. 근데 여야가 국정조사 하기로 합의했다 그랬는데 구체적 뭐 날짜 이런 건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국정조사 그 팀이 만들어졌잖아요. 예. 의원들이. 그래서 우리 당하고 이제 그 야당하고 여당하고 해서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뭐 이번에 교문위에서 우리가 그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밝히는데 이제 안민석 의원하고 저하고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교문위가 열의를 했죠. 네, 우리가 시작은 다 했으니까. 근데 그래서 들어가는데, 뭐 일이 너무 커지고 그러니까 뭐 예산 때문에도 지금 어제 오늘 전 죽다 살았어요, 지금.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끝내고 이제 저도 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 팀에 들어오라고 하셔서 얘를 한번 죽어보자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제가 모든 이 증거라든지 이 사실을 밝히는데 이번에 국감에서 제가 앉아서 했거든요. 전화 걸고. 응? 근데 이번에 국조 때는 제가 한번 발로 들어갔습니까? 떼보려고요. 안민석 의원도 들어갔습니까? 이제 국정조사 안에 청문회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한번 떼어볼게 이번에는. 국정조사를 수사력을 한번 총동원 해볼게.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새누리당 이런 데 여당에서 반대하는 것은 수사 중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미루고 했는데 워낙 그때 여론이 좋았기 때문에 국정조사 특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간사가 있지 않습니까? 3당 간사가 합의하면 어떤 증인도 다 부를 수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도 불러서 이제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청문회를 또 할 수가 있고 현장 조사를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비박들이 왔으니까 뭐 그렇게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양상이 재밌는 게 비박들이 이제 더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한 2달 정도는 또 그걸로 전국을 달굴 수가 있어요. 대통령도 부를 수 있어요? 대통령은 안 나오죠. 저는 그 성주 국회의원 그 사람이 들어있어서 좀 걱정이야. 이완영? 상관없어요. 네, 이완영이랑 그 하태경이 있어요. 아니 하태경은 완전 돌아섰어. 어떻게 그렇게 돌아서? 그 사람 원래 돌아서는데 선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정조사 할 때도 김태흠, 이장호 다 있었고요. 네, 뭐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국정조사 하셨어요? 국정원 댓글 사건. 네. 네. 그때. 네, 그거 제가 보통 한 간사했었거든요. 3개월 한다면서요? 합의하기 나름인데 보통 2달 정도 하죠. 근데 그때 뭐 별로 못 밝혔잖아. 엄청난 걸 많이 밝혔죠. 뭐 밝혔지? 그때 뉴스를 안 보셔서 그런데 그때는 안 실제로 그 댓글 사건 있잖아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실제로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지우는 과정. 이게 동영상 폐쇄로 TV로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 다 공개했죠. 그래서 실제로 증거들을 많이 잡았죠. 어쨌든 소년 활약 부탁드리고 아궁이 섭외 왜 거절했어요? 그게 오늘이었어요. 근데 아침에 이게 뭐 오늘 같으면 그거 했겠냐고, 제가. 근데 원래 오늘인데, 어제였구나. 어제. 화요일인데, 어제는 하루 종일 지금 우리 예산 했거든요. 예결 소위. 그래서 제가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이게 아차하면 예산이 날아가니까. 그리고 이 차한테 이 최순실 예산을 잡아 빼느라고 저 밤새도록 새벽 5시 반까지 제가 버텨가지고 사실은 저 사람들이 한 800억 갖고 왔거든요. 이제 의심이 되는 그 예산을 자기들이 갖고 와라 했더니 800억을 거기서 빼겠다고 갖고 왔는데 제가 이걸 보고 2천억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2천억을 해놨더니 다시 그들이 가서 뭐 1,000억, 1,100억 하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새누리가 1,700억에 그 둘이 문체부랑 해왔는데 제가 1,900억 아니면 나는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끝까지 버텼는데 1,800 정도에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마지막에 딜을 하려고 그랬지. 근데 그거를 밤에 5시 반에 안 하더라고. 근데 안 하면 지는 거잖아요. 새누리가 1,700을 갖고 왔는데 우리가 그거를 헐레 해갖고 그걸 내주면은 그게 뭡니까? 그래서 안 하겠다고 소리 지르고 던져버리고서 가버렸어. 5시 반에. 그럼 오늘 아침에도 하는데 안 했어. 그랬더니 우리 국민의당의 이제 위원장이거든. 예결 소위는 그분이 1,750억.
근데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였어요. 1750을 깎았다고요? 50억 깎았지. 그것도 1750억을 깎은 게 그 차은택 예산에서만. 그러니까 최순실 차은택 예산 예산에서만. 그걸 다 깎은 거예요. 네, 그건 뭐 잘하셨네. 당연히 잘했죠. 잘랐네. 예. 800억 한다는 거 그 정도 했으니까 길을 쓰고 했죠. 아, 800억 깎는다고 갖고 왔는데 예. 웃기지 마. 1750억 예. 깎았어요. 예. 네, 잘했어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규 광고인데요. 홈페이지 또 쇼핑몰을 제작하는 크로위즈라고 합니다. 웹 컨텐츠 프로덕션 크로위즈. 자영업자나 작은 회사는 전문적인 홍보 인력이 없으니까 상품이 아주 좋아도 이거 홍보할 포인트를 잡지 못해서 구색만 갖춘 경우가 많은데 크로위즈에서 홈페이지나 쇼핑몰 방문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홍보 포인트를 발굴해서 홈페이지, 쇼핑몰 사진, 동영상, 3D, 파노라마, VR, 일러스트 등 다양한 웹 컨텐츠를 제작해서 광고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니까 전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070-8254-6552 8254-6552 크로위즈.co.kr crowig.co.kr 검색 크로위즈로 하시고 문의 주실 때 정치 알바 듣고 연락 주셨다고 하시면 행복한 가격으로 제작해 드린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광고는 거기까지 하고 어제 정 의원님이 하고 싶다고 하셨던 길라임 네. 시크릿 가든 길라임. 시크릿 가든이 드라마 제목이고 길라임이 거기 여자 주인공 이름인데 여기 차운병원에 시크릿 가든이라고 커피숍이 또 있대요. 그리고 박 대통령이 길라임이란 예명을 썼다고 그랬는데 네. 이혜훈 의원 또 전혁 의원이 증언을 여러 개 했어요. 대통령은 일과 시간 끝나면 텔레비를 끼고 산다. 늘 텔레비만 본다. 아마 이 시크릿 가든 아주 재밌게 봤지 않나. 그래서 가명을 길라임으로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대통령이 뭐 때문에 이렇게 대리 처방을 했을까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체가 불법 아니에요? 그 자체가 대리 처방이 불법이죠. 네. 대리 처방이 불법이고 그거 가지도 않고. 근데 이거 환자 대리 처방 받은 환자는 처벌할 수 없대요. 의사만 그래요? 처벌할 수 있다고. 아, 그래요? 하여튼 그랬는데 이게 지금 오늘 또 차운병원의 의사가 대리 처방해준 의사가 증언하기를 당시에 새누리당 그 선대위하고 논의한 뒤에 가명을 썼대.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이름 받았구나. 나경원이가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랑 붙을 때 1억 피부과 다닌다 이게 떨어진 거의 원인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여기 차운병원이 회원권이 1억 5천만 원이잖아. 네. 박근혜 후보가 여기를 다닌다고 알려지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네. 그래서 그때부터 가명을 쭉 쓰지 않았을까? 왜 마이너스가 돼요? 1억 5천짜리를 다닌다 그러면 당연히 선거에 그렇죠. 불리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이름으로 쓰면은 문제가 될 만한 처방을 받았을 것 같은 그렇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거죠. 좀 SBS 뭐 보도에 의하면 뭐 태반 주사 맞지 않았냐. 미용 그런 주사. 의혹 보도도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근데 또 오늘 네티즌들이 좀 기가 막혀요. 두 가지를 막 또 발견했는데 그 길라임 어깨 문신이 미르재단 미르재단. 로고하고 똑같다. 예.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길라임 대통령 담화문을 제가 대신해서 발표했죠. 내가 길라임 문신을 로고로 사용하라고 한 적은 없다. 내가 52년 용띠니까 미르재단에서 그냥 용을 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예 뭐 대답을 안 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길라임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오늘 막 떠돌아다녔어, 그래? 길라임. 여자 주인공 이름 아니야? 길할 길, 벗을 나, 생각할 임, 이렇게 이렇다요. 그래서 막 해석을 했어요, 네티즌들이. 그래서, 대통령직 그만둔다. 옷 벗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언제가 길한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여튼 별도 상상을 다 해, 네티즌들이. 종편에서 길라임하고 박근혜하고 비교한 것도 있더라고요. 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 두 조실부모. 사람 다. 조실부모. 네. 그리고 친구한테 의지한다. 세금으로 먹고 산다. 뭐 그런 것들. 네. 대역이 있다. 뭐 이런 거. 길라임도 그 대역 배우잖아. 지기는. 네. 길라임이 대역 배우였어요? 네, 거기서. 안 보셨구나. 보진 않았어요, 그거. 대역 배우로 나와요. 보지도 않았으면서 일라임을 그렇게 써먹어? 근데 이제 쭉 봤지, 내용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취임 후에도 그 후보 시절에도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주사제를 받아갔고 문제는 이겁니다. 대통령 취임 후에도 12차례나 청이나 안가라는 이름으로 최순실 최순득이가 대신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의 건강은 안보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치의가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처방을 받으면 항상 주치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문위가 만약에 처방을 해도 주치의가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주치의를 몰랐다는 거잖아. 그 주치의도 배제하고 청와대 안에 약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요청하지 않고 차원병원에 요청해서 받아갔다 그러면 그럼 이 주사제가 도대체 뭔 그러니까 주사제냐. 제가 그 이제 청와대에 있던 그 의사 선생님 좀 아는 분이에요. 8개월 계셨는데 그 우리나라 최고의 내과 의사가 거길 들어가죠 항상. 그래서 여쭤보니까 그 나는 처방한 적 없다. 그리고 안에서 이제 대통령 모든 약은 다 처방을 하고 전산으로 다 남는데 근데 그런데 왜 밖에서 했을까요? 그렇지. 그랬더니 알리고 싶지 않은 약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죠? 예. 그게 합리적 의심이고 합리적 추론이죠. 근데 뭐 지금 뭐 저 정청래 의원님 얘기하시는 뭐 태반 주사 같은 것들이라도 알리고 싶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니 그런데 태반 주사 미용 주사기 때문에 이거 주치의한테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건데 그 지금 그 차원병원 그 원장 같은 경우에도 저 치료를 했다는 원장도 기자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가명을 썼냐고 하니까 비용 문제 때문에 그랬다 그랬거든. 아니 청와대에다 올리면 공식이라면 청와대에서 받을 수 있는데 무슨 비용 문제야. 그 경비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이런 거는 보험이 안 되는 비보험인데도 그래도 청와대에서는 그런 돈을 해주는 주겠죠.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은 개인 돈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돈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개인 돈으로 최순실이 그렇죠, 현실한 했던지 거죠. 했겠죠. 그런데 또 제 후보- 생각에는 아니, 비타민 후보 시절에는 주사나 예. 이런 아무리 비보험이라도 대통령 정도라면 그런 정도는 그 예산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비타민 그래서 주사가 문제 있나 근데 문제 없지. 여쭤봤죠. 그래서 그 무슨 이제 처방이었을까라고 했더니 알 수는 없으나 이제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이 제대로 된 전산에 납지 않는 그런 약을 원했으니까 그렇지. 밖에서 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제 국조하게 되면은 이제 제가 한 분 한 분 다 만나서 인터뷰 다 따가지고 이제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후보 시절에는 돈도 안 냈다 그래요. 이 차원병원에. 그러니까 그거는- 공짜로 받았다는 거거든. 그 차움에 그 차병원에 한다는 이제 차원장이 있는데 지금 회장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유명 산부인과 2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노성일 선생 미즈메디. 미즈메디하고 이제 두 분이 연대 동창인데 이분이 이제 차병원을 해서 산부인과를 시작해서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잘하는 게 지금 산부인과로 이제 시험관 아기를 만드는 시술하는 거를 제일 잘하는데 이 지금 PM폴리스라는 이 오피스텔이 생기면서 1층, 2층, 3층에 아래층을 차움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는 건강진단을 아주 럭셔리 건강진단 한다고 들어가서 저거 해서 먹고 살 수 있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제 미용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시술이나 이런 걸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제 VIP나 그런 럭셔리 마케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이제 멤버십으로 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 돈 없는 애들하고 놀기 싫다예요. 아시죠? 아무나 오는 거 싫다예요. 우리끼리 수준 되는 사람들끼리 놀겠다라고 하는데 그 차움이 들어있는 그 오피스텔 PM폴리스에 최순실이 살았었어요. 거기 살다가 이제 건물 지어서 자기 건물 그 꼭대기층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제 좀 돈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간편하게 살기 좋다고 그 아파트가 아니라 그 이제 오피스텔을 많이 갔습니다. 아주 비싼 데인데.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차움 오픈 때부터 관여했을 거고 당연히 이제 거기 차움의 회장이라는 이제 차병원 그 원장은 회장이라거든 지금은.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여기 박근혜 대통령 오거나 누가 오면은 당연히 VIP 대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아닐 때 갔을 때도 자기들한테는 여기가 박근혜가 다니는 데다라고 하면은 충분하게 PR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돈 안 받고. 굳이 대통령이 여기에 가는데 이름을 속이고 그리고 대통령 직접 전에도 갈 필요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뭔가 드러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런 뭐 것이 가장 아닐까. 큰 이유겠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대통령이 사실은 가명을 쓰면서 다른 가명 쓸 수도 있는데 길라임이라고 누구나 하는 이게 참 독특한데 이거 원래 가명은 자신을 감추고 싶으니까 아주 평범한 가명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라임을 그 쓰는 거. 웨이터들이 이름 붙이는 거 조용필 이거 비슷한 거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우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이 드라마를 좋아했고 주인공들 좋아한 것 같아. 그러면은 사실 뭐 대통령이 뭐 참 생뚱맞게 연예인들 만나고 이런 장면 많이 있었잖아요. 송중기도 만나고. 좋아한대요. 드라마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차은택 라인으로 이게 많이 만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그 전에도 들더라고. 뭐 원래 드라마를 많이 보면은 그런 많이 보니까, 예. 그 연예인들에 대한 그런 동경이 약간 있죠. 동경이 있는 거죠. 그렇게 뭐 그거 뭐 아줌마가 그런 거 좋아하는 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 지난번에 몇 공과사를 년 구분해야 전에 되는데. 힐링 캠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나온 적이 있는데 진짜 연예계 드라마 이런 거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빠삭하죠. 있더라고. 예, 누가 써준 거 아니야 그거. 근데 보니까 다 알고 있. 다 깨고 있어. 그 청와대에서 심심하니까 드라마 많이 보셨겠지 뭐 퇴근 후에. 저녁 약속을 안 한대잖아. 예, 맨날 혼자 있고 이러니까. 최순실이랑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안 만나니까 최준실하고만 있으니까 드라마를 봤었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얘기 해볼까요? 김영한 비방록이 공개돼가지고 오늘 뭐 김영란 비방록 말고 오늘 JTBC에서는 또 그 김영한 자택에 가가지고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보고서 그것도 갖고 왔더라고요. 다 김영한 씨 입에서 나오는 건데 이 김영한 비방록 내용을 보면 어처구니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특히 김기춘 실장이 야 진짜 이 사람은 60년대 70년대 사고방식에 머문 사람이야. 지금 이걸 보면 뭐 종편 방송을 어떻게 하라든가 패널을 내보내라든가 그 언론부터 타치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뭐 야당한테는 강하게 하라든가 이런 것들. 나는 그지 씨가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네. 장관 인사청문회 때 5.16은 불가피한 국익의 결단이었다. 그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라.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많이 얘기해.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이 집권 이후에 장관들 인사청문회하면 5.16은 단골 메뉴거든요. 물어보는. 그러면 다 불가피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야당 의원들이 다 그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도 다 군사정병 쿠데타라고 그러는데 왜 교과서에 있는 것도 말 못해요? 말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술계 좌파 책동 투쟁적으로 대응해라 네. 이런 것들. 이게 김영한 민정수석이 회의 시에 다 깨알처럼 받아 적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기춘이 지시하고 말한 걸 보면은 이런 거죠. 테러방지법, 국정교과서, 블랙리스트가 뭐냐면 영구집권을 꿈꾼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계속 뭐 한 거죠. 그리고 뭐 성과연봉제 이런 것도 결국은 줄 서라, 말 잘 들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영구집권 음모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는 어쩌면 연기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바보가 아니라면 여기서 11월 말에 국정교과서를 오픈하면은 이건 이 나라 이거 폭동으로 갑니다. 이거는 진짜. 그리고 지금 이 박근혜가 한 것 중에서 여론전에서 가장 밀리는 게 국정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국정교과서를 낸다는 거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폭이거든요, 이거는. 이게 지금 첫째가 국정교과서고 두 번째가 사드거든. 근데 여기 지금 여러 사람들이 지금 그 로키드 마틴을 파고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래 액수가 이제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로키드 마틴을 파고 나면은 왜 이렇게 사드를 서두르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두 가지가 첫 번째가 그 국정교과서인데 이것을 혹시 연기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사드는 지금 이제 롯데랑 일단은 이제 거래를 계약을 했다니까 저거는 그렇다고 계약을 했다고 저 사람들이 사드를 쉽게 저 올리지는 못할 거예요. 이 100만 촛불을 봤다면 지금 쉽게 사드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거거든. 저 사람이 그냥 이건 그냥 이거는 뭐 자폭의 카드거든요. 근데 과연 할까?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밀어붙이는 거 봐요. 그러니까. 네. 박근혜가 임기에 있는 한 그거 할 거예요. 사드도.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다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고 손혜원은 갑자기 생각나는데 입법 성과를 위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테러 방지법 있잖아요. 폐지법만 내세요. 손혜원 의원 대표 발의로. 김성애 보좌관한테 얘기하세요. 뭘 본인한테 얘기했으니까. 왜냐면 폐지법안은 그냥 폐지하자 이런 법안 내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 통과되든 데는 일단 올려는 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결국 그것도 최순실 시켜서 야 3당 공조로 네네. 그거 통과시키자고. 예, 알겠습니다. 테러방지법 폐지법안. 자, 김영한 비방록 얘기하다가 말이 흘렀는데, 자, 김영한 비방록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 JTBC 보도 보면 세월호 대응 보고서예요. 근데 그러니까. 세월호라고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냥 여객선이라고 썼고요. 여객선을 쓰면서 이게 언제 썼냐 보니까 6월 6월. 세월호 참사 일어나고 두 달 얼마 안 있어요. 만에 그 난리 났을 때.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이 눈물 흘리는 걸 닦아줘야 할 그 시기에 그러니까. 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돌파하지? 그렇지. 그 방법을 생각했다. 이거는 대통령이 아니고 청와대도 청와대가 아닌 겁니다. 시정 잡배라니까. 양아치세 진짜로. 보면 이것도 국정원에서 작성했대요 이 문건을. 국정원에 작성해서 민정수석실에 넘겨서 민정수석실이 대통령한테 보고한 건데 기가 막힙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갈라치게 해라. 예? 싸움 시키는. 네. 그리고 보수 언론, 보수 단체를 이용해서 세월호 집회 맞대응해라. 맞집회를 해라. 이게 지금 어버이지. 정부에서 어버이날이잖아요. 정부에서 할 일입니까? 이런 게 지금 또 보도가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 대통령이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하루하루 또 새로운 거, 또 새로운 거, 상상지도 못할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악으로 덮고 있어요, 지금. 센 걸로 덮고. 아니, 그러니까. 악으로 덮는 게 아니라 끝도 없이 나오잖아. 네, 지금 끝도 없이 나와요, 어제 끝도 오늘 없이. 그 지금 그 자기 그 얘 중졸이 된다면 이제 고등학교도 지금 취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17일밖에 안 나갔다는 거 아니야, 고3 때. 고3 게다가 1년 동안, 고3 네. 때 후반에 그 남자만 나갖고 임신을 했잖아요. 그렇지. 네. 그 애가 2015년이죠. 2015년 얘가 4월에 난 거죠. 그 네. 애를. 그렇다고 본다면 고3 때 졸업도 하기 전에 애를 가진 거예요. 그거는 그거 자체로도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고3 1년 동안 17일만 출석했으니까. 그래서 연습한다고. 서울 교육청이죠. 조혜원 교육감이 네. 예. 그러고서 졸업 취소 지금 그러고는 애를 검토한다고. 가진 거야. 고등학교 졸업이 취소되면 뭐 대학교도 당연 취소가 그렇죠. 되는 거니까. 근데 중학교 때도 문제가 있었다더라고. 출석 문제. 그러니까 그 돈 받은 교사도 지금 한 분 나왔는데 한 명 나왔는데 이 돈 받은 교사도 문제지만 승마협회에서 공문을 누가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보냈냐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대회에서 얘가 참가한다고 승마협회에서 공문을 보내줍니다 학교로. 그러니까. 그래놓고 그때 해외로 갔거든 얘가. 이 나라가 복받은 나라라. 어? 우리 옛날에 그 정청래 의원님 옛날에 얘기하잖아. 그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박복한 예, 민족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복받은 민족이라 최순실한테 정유라 같은 딸이 있었어. 그래서 터진 거야? 그리고 차은택이 이성환 같은 사람을 뽑았고. 딸까지. 아니지 그 딸이 아니었으면은요 이거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지금 검찰에서 정유라 소환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최순실의 입을 열려면 겁줘야 되는 거지. 겁줘야 돼. 와 데리고 와야 되는 거야. 저 손자하고. 오늘 보도 보니까 최순실이 그것만 얘기하고 있다는데 나는 모른다. 난 아니다. 그래서 정유라를 데리고 와서 압박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최순실 입이 열어질 것 같아요. 손자까지. 손자까지 당연하지.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이야기 하겠습니다. 네, 광고 꿈나라 베개 고현우 중고차 듣고 왔습니다. 꿈나라 베개에서 이번 달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블랙 프라이데이 특별 세일을 한다네요. 한정 수량 놀라운 가격으로 진행한다고 하고 또 이 작은 흠이 있는 베개피 그 만들다 보면 상품에 좀 흠이 있을 수도 있죠. 이걸 아주 싼 가격에 판매한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싸게. 사실 흠 조금 있는 거 뭐 잘 때 그렇게 방해가 안 되니까 잠자는 데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중고차 사실 때는 고현우 중고차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차는 새 차를 파는 사람들, 중고차는 고현우 중고차. 저도 광고 있습니다. 네, 하세요.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은 좀 지나가긴 했지만, 금요일 날, 예. 목요일 날, 네. 목요일 날은 하만, 네. 삼성이 포항에서, 뭐야? 포항에서, 시국 강연이 있고요. 네. 그리고 금요일 날은 하만에서 하는데, 야, 그거 끝나고 10시 고속버스 타고 올라오면 새벽 2시 반이에요. 그래서 다시 동거차도로 내려갑니다. 새벽에. 그래서, 건국 이래 최초로 동거차도에서 박근혜 퇴진과 세월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촛불 시위를 합니다. 그 페이스북으로 중계하세요. 네. 페이스북 중계하고 그리고 다시 팽목항으로 나와서 20일 날 일요일 날 오후 4시에 또 하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25일인가요? 광주 5.18 기념관에서 광주 시국 강연에 있습니다. 강연을 많이 하시네. 네. 그 저 이재명 시장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강연하던데 뭐 대선 주자급이네. 지금 뭐 미리 지금 뭐 포석을 까는 거죠, 지금. 네. 알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자, 요즘 또 언론을 통해서 논란이 되는 게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의 시사저널 인터뷰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정의당에서는 또 그런 얘기했다. 심상정 대표가, 이런 얘기를 좀 진작 좀 하지 말이야. 왜 이제 와서 하시냐. 그랬는데, 김종필 전 총재는, 침소봉대했다. 시사저널이. 그래서. 몰래 녹음했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시사저널에서는 부풀린 거 하나도 없다. 그대로 얘기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녹취록이 있을 거니까. 당연하죠. 녹취록이 있는 거죠. 자, 일단은, 김종필 전 총재가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최태민은 반 미친놈이고, 박근혜는 고집불통이다. 지들 엄마 아빠 나쁜 것만 배웠다. 그리고 5천만 국민이 청와대 앞에서 촛불을 들어도 하야를 안 할 것이다. 고집이 세니까. 그리고 최태민하고 박근혜가 한 방에 들어가면 뭘 하는지 나오지를 않는다. 이렇게 또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경수도 알려진 것과 달리 욕심이 많다. 내 아내가 만삭이가지고 그때 나는 미국에 있었고 만삭이가고 쌀이 한 톨이 없어 먹을 것도 없었는데 자기들은 밥을 먹으면서 조카 안 챙겨줬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남에 대한 배려가 없다. 깨알 같은 뒤끝이네. 뒤끝이죠.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종필 총재가 뒤늦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것이 보도되는 걸 모르고 한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정치가들은 다 있고. 그런다며 근데? 근데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한다며? 모든 발언은 정치적 발언이잖아요. 그렇다며?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이렇게 파장이 크게 돌아올지 모르고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유경수 여사의 발언.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거는 굉장히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찬반 논란도 있고 사람에 대해서 또 공갈 논란도 있고 한데 유경수 여사는 사실 나쁜 얘기 잘 안 나왔거든 거의. 청와대 안에 야당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유경수 여사까지 이렇게 비판하고 했으니까 자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예언을 했죠. 박근혜는 고집불통이기 때문에 5천만 국민이 청와대에서 촛불 들어도 하야하지 않을 것이다. 제대로 봤다. 제대로 본 거죠. 옆에서 지켜봤으니까 고집불통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마 김종필 전 총재의 발언 이후에 박근혜가 절대로 안 내려오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밀면 좀 금방 그만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거든. 예. 근데 저도 사실은 촛불 11월 12일 날 가서 굉장히 감동받았거든. 야, 대통령이 오늘 저녁이라도 저걸 보면서 결단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제가 순수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바보야. 자, 그러면 정 의원님. 네. 대통령이 저렇게 뭉개고 끝까지 있는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그렇게 판단이 정확히 되면 탄핵 카드도 쓰고 또 퇴진운동도 하고 두 가지 양동작전을 펼칠 수밖에 없고. 그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저는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정말로 박정희를 그리워하는 향수 있잖아. 이것이 허상이었다. 이걸 깨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목표가 그게 있어요. 이번에 박정희 신화 때문에 네. 박정희 딸이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네. 허상을 보고 투표를 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이건 맹탕이야. 그래서 대구인가 구민가요? 박정희 탄생 99주년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59주년이니까. 거기서 아직도 박정희 만세를 부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작년보다 한 절반이 줄었다 그래요. 참석자. 텅텅 비었어요. 네, 텅텅 비었고. 미디어 mon고가 가서 이렇게 촬영한 걸 그렇죠. 봤는데 네.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네. 또 구미에서 박정희 관련 예산이 한 1,800억 정도 잡혀 있는데 구미 시민들이 지금 거의 다 지금 줄여야 된다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박정희 신화가 조금 줄어들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 내려오라고 하는 거 박근혜는 안 내려올 거니까 오히려 이거를 기회를 삼아가지고 굉장히 장기전으로 가가지고 진짜 아까 1년 이상 촛불을 시위했는데 그렇죠. 하면서 정청래 의원이 얘기했던 이 기회에 무슨 친일파도 다 정리하고 네. 새누리당도 싸그리 다 아웃시키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적폐를 다 끄집어내면 좋을 기회가 아닌가.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조국 교수는 그런 얘기를 했어. 그렇게 되면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다 의원직을 던져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불복조 운동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납세 거부 그런 거 있잖아.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1년 간다. 네. 그러면 나는 이제 매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내가 촛불을 들려고. 이 작가도 나와요 거기.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최악이 이제
내년 12월 내정대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거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당장 선거하면은 당연히 야당이 이기겠죠. 근데 내년 12월에도 이정국 그대로 갈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친박이든 비박이든 새누리당 사람들이 같이 꿈꾸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만은 막아야 된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정현 대표 말대로 다 합쳐도 9%도 안 되는데 이대로 대선을 치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절대 아니죠. 지금은 같이 박근혜 대통령 때리긴 하지만 꿈꾸기 속은 다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죠. 아까 그래서 제가 역사의 교훈을 얘기했잖아요. 큰 이런 민중혁명 이런 게 있고 나서는 우리가 정권을 못 잡았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 서서 뭐 주는 꼴이 돼버리는 거거든 항상. 그러니까 그 87년 항쟁에 그 많은 인파가 쏟아졌지만은 노태우가 30%를 넘게 받아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탄핵 때 그 많은 사람이 쏟아 나왔는데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노무현 서거 때 그 많은 사람이 쏟아져 나왔는데 박근혜가 됐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 에너지 역동성을 우리 걸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죠. 무능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내년 12월에 대선이 안 치르게끔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저렇게 안 내려온다고 버티니까 방법은 뭐 저는 꽉 없네. 지어놓고서는 꼼짝 못하게 해놓고 그냥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식물 대통령 그렇죠.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식물 대통령이 되면 근데 우리가 너무 위험하지 않아?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너무 지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수습책으로 나오는 것이 참 정치적 퇴진 선언, 예. 그다음에 거국내각, 총리, 예. 임명, 그리고 총리를 통해서 과도내각 해서 예. 조기 대선 이제 이런 게 이제 수습책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비상기구를 만들자. 예. 야3당 같이 시민사회랑 해서 결국 그렇게 만들어서 범국민 운동을 해야 된다. 할 때까지 하는 수밖에 없죠. 동의하십니까? 다른 이게? 방법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참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총리 문제도 정말 우리가 추천하고 여당이 받을 그럴 유능한 총리가 도대체 누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다들 뭐 탄핵이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아니 탄핵해갖고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면 발의가 돼서 통과가 돼서 황교안이 국무총리 아니냐 어떡하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선 그러면 국무총리부터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이게 함정이 또 뭐냐면요. 예.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추천해달라. 그러면 새누리, 그다음에 더불어민주, 그리고 국민의당, 정의당까지 그 합의할 수 있겠어요? 계속 시간 끌기 작전이지 그거. 어떻게 합의를 하겠어요? 다 국민의당은 박지원 대표가 원하는 사람을 하려고 그럴 거고. 그렇겠죠. 당연히 우리는 그거 반대할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도 또 미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걸 뭐 표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 자, 또 하나 궁금한 거. 이 와중에 이 혼란을 틈타가지고 개헌 이야기를 꺼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그죠? 뭐. 우리 당에도 있어요. 우리 당에도, 내 당은 아니고, 민주당에도, 민주당에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국민의당은 뭐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이거는 뭡니까? 결국은 지금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제일 앞에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하면 우리가 진다. 그렇습니다. 얻어볼 게 없다. 네. 결국은 개헌을 해가지고 내각제나 이런 거 가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개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박지원 대표든 안철수든 문재인이 되는 꼴은 두고 못 보겠다. 예. 저는 혹시 그렇게까지 제가 의심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권 교체가 문재인으로 된다. 그러면 차라리 그것보다는 내각제에서 나눠먹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하고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시간적으로나? 불가능합니다. 그게 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헌은 불가능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걸 알면서 지금 왜 저렇게 흔들리게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닐까? 참, 이해할 수 없네요. 아니,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명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얼굴 보면 다 알겠어요. 누군지? 누구요? 누구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또. 벌써 맞춰요? 예,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네, 어제 예산소위 밤새다가 너무 웃기는 일이 있어가지고 도종환 의원이 올린 이렇게 예산이 있었어요. 청주니까, 예. 뭘 갖고 역사 도시를 만드는 거였거든. 근데 이거를 이제 모 의원이
직지가 뭐야? 예. 근데 이게 거기 이제 9명이서 하는데 직지가 뭐야? 그러니까 진짜 다 눈치를 본 거예요. 설마 그 몰라서 직지요. 모르겠어? 청주 직지 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의원이 너무 당황을 하면서 직지 신경. 그게 뭔데? 야 진짜 기가 막히더라. 새누리당 의원이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 네. 여성분이네. 말 끝마다 반말로 쪼개는. 아 짜증나. 어떻게 그분이 배운 게 없군요. 정 의원님 직지가 뭐야? 그분 교수 출신 아니에요? 아 몰라. 직지 심체 요절이라고 있잖아요. 아우 난 정말 내가 하면서 다른 거는 하나도 안 힘든데 왜 우리 당 의원들은 그렇게 예산을 많이 안 넣어요? 그쪽은 남의 예산 받아다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하나하나 우기면 또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다 올라가잖아요. 우리 당 의원들은 그 적극적으로 예산을 안 넣어. 그 야당이라며 원래? 아니 뭐 왜 그래? 왜 그래 진짜? 다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올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넣어주면 하잖아요. 도정아 이런 거 내가 많이 했거든. 그리고 안규백 의원도 뭐 어디 있는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미리 얘기하면 다 해서 끝까지 하고 그리고 난 너무 기가 막히고 세계 문자박물관을 확 깎았지. 그거 아무 의미도 없는 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한글박물관에 제대로 된 표준 글자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그 송도에다가 1,000억짜리 그 세계 문자박물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되느냐고 나는 많은 사람들 얘기를 해서 딱 들여다 보니까 20억, 30억씩 두 번이 예산이 나갔는데 아직 예타도 안 나온 거야. 근데 보니까 예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겨우 알았어. 저도 그거. 근데 예타도 안 나왔는데 보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선거를 아주 열심히 도왔던 대구의 어떤 사업가가 그 일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강은희 예. 네, 여가부 장관. 네, 이 사람을 시켜서 억지로 껴넣은 거래요. 그게 그래요? 지난 회기 때. 정말 아우, 많이 난 진짜 다 헤쳐먹는 거야 내가 진짜. 진짜 그냥 깎았는데 뭐 난리가 난 거야. 왜냐면 우리 당에 또 인천 지역에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제가 그냥 하겠다. 근데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계획도 없고 유물도 없는데 박물관을 한대. 로제타 스톤이 한 덩어리만 있던지 아니면은 그 후민정음 해례본 쪼가리라도 하나 있으면 그걸 기본으로 되죠. 아무것도 없이 영상이랑 무슨 이런 복사본 갖고서는 박물관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끝까지 버텨서 제가 깎았어요. 그거는. 자, 제가 한 말씀 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김무성, 유승민 두 명이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데 자기들이 일조했던 거에 대해서 사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같이? 아니, 따로따로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 동시에 두 명이 다 그렇게 했고 며칠 전에는 6.1제 전 통일부 장관이 사죄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다시 민심표 앵벌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네, 그래서 여기 속으면 안 되고 제가 추미애 대표한테도 며칠 전에 전화하면서 그랬거든요. 측은지심이 지금은 매국이다. 단호함이 애국이다. 그러면 뭐라고 붙여야지. 그래서 인간적으로 안 됐다 뭐 이런 거 야당 있잖아요. 사람들 너무 착한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이 국면은 이를 악물고 그런 눈물파리 감정호수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 네. 한 번 속으면 속이는 놈이 나쁜 놈이지만요.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속으면 속는 사람이 바보인 거예요. 근데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매번 그럽니다. 근데 다 당해요. 나 그렇잖아요. 예산하면서 보니까 진짜 어떻게 우리 이렇게 어리석게 했는지. 무슨 차떼기 일어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새누리당 해체한다고 단간판 떼가지고 천막으로 옮기고 한 번만 봐주십시오. 맨날 눈물 흘리고 또 속으면 안 됩니다. 이번엔 네. 강력하게 좀 몰아붙여서 뭔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걸 얻어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알바 여러분들 전국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한 뜻으로 가갖고 계속해서 이 작가 그리고 예. 있잖아요. 내가 제안 하나 할 건데 제가 지금 전국 강연을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대도시 분들이 아닌 분들은 전화 이 작가를 보기가 어렵잖아. 네. 그래서 우리 그런 거나 하고 있자고. 뭘 해요? 시간 날 때마다 네. 강연 이런 거.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골, 지방 이런 데 네네네. 다니자고. 우리 또 다 어제 지방 뭐 출신이잖아. 했다며? 어제 뭐 했다며? 요즘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괜찮아? 사람 뭐가? 많이 와? 예. 네. 주말마다 와요. 하면 안 돼?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저한테 강연 요청이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 트위터, 페이스북 쪽지로 저한테 강연 요청을 하면, 아니 그거 말고 거기에 대해서 광화문에서 뭐 한다는 거. 그건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계획 단계라서. 네. 저는 그 세월호 거기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주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일 하는 건 힘드니까. 검토 중인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그 사람들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정청래 이동형 주진우도 올지 몰라.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장을 열어주는 거죠. 사람들이 와서 일요일 날 관할 수 해요. 있도록. 네. 그래서 지금 그건 좀 계획을 알고 일요일 있습니다. 날 해요. 네. 공연하면 안 돼 그 안에서? 뭐 이렇게 뭐든지 노래 할 수 있어요. 바꿔 다양하게. 예, 예. 하여튼 정치 알바는 다음 주에도 계속되고요. 그래서 우리도 장기 항전에 돌입하자고. 그럼요. 예. 그 손혜원 의원님이 계속 칭찬하던 안민석 의원 전국구에 가서 살던데 여기 다음 주 얘기하면 데리고 와요. 그 양반은 저기 라인이라며. 정봉주 라인이요? 정봉주 라인이라며. 그래? 아니, 있어.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이제 좀 이렇게 방송 이제 이런 데 출연하다 했더니 처음으로 지금 국회의원 이래로 완전히 지금 기진맥진 몸살이 나가지고 집에 누워 있더라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라고. 목소리도 가고. 다음 주쯤에 오면 되죠. 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다음 주에 한번 오는 걸로. 그랑 되게 친해. 네. 알겠습니다. 자, 섭외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즉각 퇴진, 즉각 하야, 그 국민운동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저는 그 즉각 퇴진, 뭐, 즉각 하야 운동 좋은데, 죽어도 지키겠다고 하니까, 네. 자기 스스로는 안 내려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도 탄핵 카드도 필요하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고, 예. 이 상황이 좀 계속되면 이제 국민들이 아이 좋다 그러면 이렇게 버티고 안 내려오니 탄핵 카드도 쓰고 즉각 퇴진 운동도 하고 우리 양날개로 그렇죠, 가자. 양날개로. 이렇게 가자고 또 이제 요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뭐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 삼는데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 얘기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아니 우리 당이 선거에서 많이 당선되면 좋겠다 이 한마디 가지고 탄핵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웃된 거고 네. 지금 박 대통령은 혐의가 너무 많아요. 국기문란 사건으로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성향 문제가 아니고 이건 누가 봐도 탄핵감이다. 또 국민 열망이 이렇게 높은데 과연 헌법재판관들이 국민 열망을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통합진보당 탄핵 결국 가결시키는 거 보세요. 네. 저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인사청문회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보수적이고 꼴보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양날개로 가는 건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우상원 원내대표가 뭐처럼 나는 속 시원한 말을 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퇴임 후 보장을 못한다. 이렇게 경고했거든요. 퇴임 후 보장은 당연히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말을 던져줌으로써 네. 조금 대통령이 움찔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움찔할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퇴임 후 구속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 아닌가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네, 막을 수 없죠, 이건. 이걸로 딜을 해갖고 빨리 네 스스로 내려와라. 이렇게 할 수 없나? 정치력 좀 발휘해서. 왜냐면 정말 최악이거든요.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2월까지잖아요. 내후년 2월까지잖아요. 내후년 2월까지 보장된다는 게 나는 최악인 것 같고. 저는 이게 임기가 보장되거나 질질 끌고 그러면은요, 분명히 반전 카드. 가 나올 거고, 지금 LCT, 이런 거 지금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LCT로서 지금 다시 공세로 전환했다. 그렇죠. 다시 대국민 전쟁 선포를 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LCT를 갖고 뭘. 그러니까 LCT가 허가가 날 때 그때 부산 지역의 그 국회의원 분포를 보면 조경태 빼고 다 비박이 잡았어요. 친이계가 거의 잡았거든요. 그런 것들 또 뭐 구청장이라든가 부산시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마 친박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또 야권의 의원들도 관련됐다는 소문이 돌기 때문에 그건 걔네들이 그 프레임으로 걸은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이번에 그러는 LCT 사장 구속됐잖아요. 네, 구속됐죠. 지금 뭔가 덮으려고 저러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포스코가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이거 짓는데. 그렇게 되면 최순실의 입김으로 포스코가 뛰어들었다 볼 수밖에 최순실 없거든. 입김이라는 지금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본인이 내치에서 손 떼겠다. 그리고 빨리 총리 뽑아달라 했잖아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거 있잖아요. 밀어붙이고 있는 거하고 LCT 지금 지시한 거. 이게 두 건이에요. 지금 포착된 게. 자기가 대통령을 계속 수행하겠다 의지를 보인 게. 근데 왜 엄정 지시를 하겠어요? 뭔가 잡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폭발력 있는 거. 저는 이것이 이제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LCT 엄정 수사 지시 이걸로 저는 본인 생각을 다 바꿨다 지금. 국면전환 가는 네. 걸로 충분하다. 네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특검도 따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죠. 지금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반대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네. 그
의원님 말씀하신 국회의장 직권상정. 네. 지금 이제 특검은요, 별도 특검으로 지금 여야가 다 합의해서 그건 잘했어요. 잘했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네티즌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은 판검사 경력 15년 왜 변호사 경력은 안 넣냐. 법조 보통 3년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저도 좀 의아스럽고. 지금 여기 있는 법은 변호사도 포함은 되는데 판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로 한정한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변호사만은 안 되는 예. 거예요. 자, 그리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JTBC 나와서 인터뷰한 건데 턱없이 모자란답니다. 숫자가 지금. 이 방대한 양을 수사하려면은 지금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란다. 그래서 숫자를 더 보강해야 된다. 이런 거죠. 최동욱 검사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 네. 자, 어쨌든 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가능하냐 안 가냐 이것만 먼저 말씀하세요. 자, 이거는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내 손으로 이것은 처리를 못하겠다 하는 명분이 여야가 추천해야지 왜 야당 추천이냐. 아니, 그 있는 여야가 합의하는 건데 왜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지 않아도 직권상정까지 반대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직권상정 올려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참석 인원에 가반만 넣으면 통과인가요? 뭐 과반 출석 과반 의견. 가반 출석 가반 예, 의견. 예. 그럼 뭐 야권이 단결하면 그냥 바로 그래서 통과해요. 3당 공조한다면 이건 뭐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고 뭐 새누리당이 끝내 반대한다면 필리버스터 하면 되지 뭐. 정세균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없잖아요. 받을 이유는 없죠. 지금 전국이 이런 그렇죠. 상황 속에서. 예. 그리고 새누리당도 대놓고 반대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론이 있으니까. 네. 예.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후보 2명을 대통령한테 올리고 네. 그중에서 대통령이 선택하는 거지 한 명. 않습니까? 네. 한 명을. 그래서 지금 물망에 오른 사람이 이제 가장 강력한 후보가 이제 최동욱 전 총장이에요. 최동욱, 윤석열. 윤석열. 뭐 이런 근데 윤석열 검사는 하려고 그러면 사표를 써야 되잖아. 아직 검사로 그건 잘 모르겠네. 사표를 써야 됩니다. 사표를 써야 된대. 네. 예. 사표 써야 할 수 있으니까. 현직 검찰이니까. 근데 어쨌든 고르면은 대통령이 최동욱은 안 고를 것 같은데. 최동욱을 고르겠어요, 이거? 네. 의원님 어때요? 최동욱 검사로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본인은 일단 수용하겠다. 본인은 이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의지를 할수 있다. 드러냈어요. 예. 네. 그리고 제대로 수사하겠다. 본인한테 맡겨준다면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의원님은 올바른 뭐 괜찮은 것 괜찮은 것 같아요.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청래 키워드 분석 더 하실 말씀이 있어요? 됐습니다. 예. 국정조사. 국정조사 좀. 국정조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국정조사는 이제 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합의는 했다고 그러던데. 예. 뭐 할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사실은 특검만큼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없어요. 그리고 뭐 계좌 추적권 이런 것도 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이 다 비전문가다 보니까 그래서 국정조사는 사실은 여론 환기용, 대국민 홍보용으로는 더없이 좋죠. 뭐 그래서 청문회 같은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특검은 사실은 어떻게 수사를 하고 누구를 불렀고 잘 모르잖아요, 국민들이. 근데 네. 국정조사는 바로 증인 불러가지고 이게 그렇습니다. 물어볼 수 있잖아요. 생중계로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누구나 다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합의만 하면요. 국정조사. 그러면 구속된 사람들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다 그때 지난번에 네. 국정조사 특위에서 원세훈 나왔잖아요. 서울구치소에서. 근데 여야 국정조사 하기로 합의했다 그랬는데 구체적 뭐 날짜 이런 건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국정조사 그 팀이 만들어졌잖아요. 예. 의원들이. 그래서 우리 당하고 이제 그 야당하고 여당하고 해서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뭐 이번에 교문위에서 우리가 그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밝히는데 이제 안민석 의원하고 저하고 일을 많이 했다고 교문위가 해서 열의를 했죠. 네, 우리가 시작은 다 했으니까. 근데 그래서 들어가는데, 뭐 일이 너무 커지고 그러니까 뭐 예산 때문에도 지금 어제 오늘 전 죽다 살았어요, 지금.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끝내고 이제 저도 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 팀에 들어오라고 하셔서 애를 한번 죽어보자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제가 모든 이 증거라든지 이 사실을 밝히는데 이번에 국감에서 제가 앉아서 했거든요. 전화 걸고. 응? 근데 이번에 국조 때는 제가 한번 발을 들어갔습니까? 떼보려고요. 안민석 의원도 들어갔습니까? 이제 국정조사 안에 청문회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한번 떼어볼게 이번에는. 국정조사를- 수사력을 한번 총동을 해볼게.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새누리당 이런 데 여당에서 반대하는 것은 수사 중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미루고 했는데 워낙 그때 여론이 좋았기 때문에 국정조사 특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간사가 있지 않습니까? 3당 간사가. 3당 간사가 합의하면 어떤 증인도 다 부를 수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도 불러서 이제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청문회를 또 할 수가 있고 현장 조사를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비박들이 왔으니까 뭐 그렇게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양상이 재밌는 게 비박들이 이제 더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한 2달 정도는 또 그걸로 전국을 달굴 수가 있어요. 대통령도 부를 수 있어요? 대통령은 안 나오죠. 저는 그 성주 국회의원 그 사람이 들어있어서 좀 걱정이야. 이완영? 아, 상관없어요. 네, 이완영이랑 그 하태경이 있어요. 아니, 하태경은 완전 돌아섰어. 어떻게 그렇게 돌아서? 그 사람 원래 돌아서는데 선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정조사 할 때도 김태흠, 이장호 다 있었고요. 네, 뭐, 그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국정조사 하셨어요? 국정원 댓글 사건. 네. 네. 그때. 네, 그거 제가 보통 한 한사했었거든요. 3개월 한다면서요? 합의하기 나름인데 보통 2달 정도 하죠. 근데 그때 뭐 별로 못 밝혔잖아. 엄청난 걸 많이 밝혔죠. 뭐 밝혔지? 그때 뉴스를 안 보셔서 그런데 그때는 안 실제로 그 댓글 사건 있잖아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실제로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지우는 과정. 이게 동영상 폐쇄로 TV로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 다 공개했죠. 그래서 실제로 증거들을 많이 잡았죠. 어쨌든 소년 활약 부탁드리고 아궁이 섭외 왜 거절했어요? 아, 그게 오늘이었어요. 근데 아침에 이게 뭐, 오늘 같으면 그거 했겠냐고, 제가. 근데 원래 오늘인데, 어제였구나. 어제. 화요일인데, 어제는 하루 종일 지금, 우리 예산 했거든요. 예결 소위. 그래서 제가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이게 아차하면 예산이 날아가니까. 그리고 이 차은택, 이 최순실 예산을 잡아 빼느라고 저 밤새도록 새벽 5시 반까지 제가 버텨가지고 사실은 저 사람들이 한 800억 갖고 왔거든요. 이제 의심이 되는 그 예산을 자기들이 갖고 와라 했더니 800억을 거기서 빼겠다고 갖고 왔는데 그걸 제가 이걸 보고 2천억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2천억을 해놨더니 다시 그들이 가서 뭐 1,000억, 1,100억 하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새누리가 1,700억에 그 둘이 이제 문체부랑 해왔는데 제가 1,900억 아니면 나는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끝까지 버텼는데 1,800 정도에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나중에 딜을 하려고 그랬지. 근데 그거를 밤에 5시 반에 안 하더라고. 근데 안 하면 지는 거잖아요. 새누리가 1,700을 갖고 왔는데 우리가 그거를 헐레 해갖고 그걸 내주면은 그게 뭡니까? 그래서 안 하겠다고 소리 지르고 던져버리고서 가버렸어. 5시 반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하는데 안 했어. 그랬더니 우리 국민의당의 이제 위원장이거든. 예결 소위는 그분이 1,750억. 근데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였어요. 1,750을 깎았다고요? 50억 깎았지. 그것도 1,750억을 깎은 게 그 차은택 예산에서만. 그러니까 최순실 차은택 예산에서만. 그걸 다 깎은 거예요. 네. 그건 뭐 잘하셨네. 당연히 잘했죠. 잘랐네. 800억 한다는 거 그 정도 했으니까 길을 쓰고 했죠. 800억 깎는다고 갖고 왔는데 네. 웃기지 마. 1,750억 깎았어요. 네. 네, 잘했어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규 광고인데요. 홈페이지 또 쇼핑몰을 제작하는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바꾼다. 그 38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38회는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고했던 대로 오늘 키워드 분석은 탄핵 그리고 특검입니다. 자, 뭐부터 하실래요? 2개를 동시에 하겠습니다. 하세요. 동시에 할 수밖에 없어요. 네. 탄핵, 특검. 네. 지금 이제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으로 개헌 카드로 최순실 연구를 한번 돌파해 보려고 했던 적 있죠. 아직은 옛날 일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코미디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은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니라 탄핵을 논의할 때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지금은 탄핵이 아니라 이제 즉각 하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진화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구속 수사, 뭐 조기 대선 이런 데까지 이제 쭉 이제 구호들이 진화해 왔죠. 근데 우리가 탄핵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새누리당 친박의 전략인 것처럼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탄핵을 어떻게 시키고 탄핵이 어떤 또 함정이 있는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어쨌든 탄핵은 마지막으로 써야 되는 카드가 아닌가. 네. 제일 좋은 건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오는 건데 네. 아무리 욕을 해도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네. 오늘 방금 나온 기사에는요. 대통령이 목숨 걸고 지키겠답니다. 네. 우리가 전차 회에서 제가 그런 말 얘기했죠. 청와대에서 장기 농성에 들어갔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탄핵을 주장하고 탄핵을 원하지만 이것이 구체적인 시기에서는 우리의 운동 방향을 좀 저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탄핵을 시키려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탄핵을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탄핵 심판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적 참석 과반수가 아니고 무조건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지 대통령직을 잃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는데 탄핵 심판하려면 탄핵의 증거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것은 여야가 지금 합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특검 결과에 따라서 그 근거 자료로 삼는 거거든요. 아니 뭐 검찰 자료로도 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할 수도 그리고 있지만. 지금 헌법학자들은 네. 지금 이 순간 나오는 것만으로 충분히 탄핵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심판은 서류 심사고 네, 네. 증거 위주이기 때문에 특검 결과를 보고하자 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150일이잖아요. 네. 특검이.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심판에 들어간다면 결과적으로 본다면 길게는 1년까지 끌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국민들은 지금 즉각 퇴진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인데 2명이 퇴임합니다. 네, 1월 달에. 내년 1월, 내년 3월. 네. 박한철 소장하고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하거든요. 근데 그 2명은 또 대통령이 또 임명해야 됩니다.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에요. 공석 2명 임명하는데. 공석.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을 쭉 해보니까 그러면 2명이 나간다고 보고 7명을 성향을 분석해 봤더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 2명. 대법원장이 추천한 게 2명. 그 다음에 국회 추천이 여야 합의가 강일원, 그 다음에 여당이 안창호, 야당에서 단독으로 추천한 건 김희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부결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은 위험한 게임이라는 거죠. 이 탄핵이라는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예를 들어 설령 탄핵이 됐고 탄핵 심판에서 부결이 되면 그냥 박근혜에게 면죄부만 줄 수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국 교수나 이런 분들은 탄핵 카드는 너무 위험한 카드다 이게 지금. 그래서 크로위즈라고 합니다. 웹 컨텐츠 프로덕션 크로위즈. 자영업자나 작은 회사는 전문적인 홍보 인력이 없으니까 상품이 아주 좋아도 이거 홍보할 포인트를 잡지 못해서 구색만 갖춘 경우가 많은데 크로위즈에서 홈페이지나 쇼핑몰 방문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홍보 포인트를 발굴해서 홈페이지, 쇼핑몰 사진, 동영상, 3D, 파노라마, VR, 일러스트 등 다양한 웹 컨텐츠를 제작해서 광고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니까 전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070-8254-6552 8254-6552 크로위즈.co.kr crowig.co.kr 검색 크로위즈로 하시고 문의 주실 때 정치 알바 듣고 연락 주셨다고 하시면 행복한 가격으로 제작해 드린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광고는 거기까지 하고 어제 정 의원님이 하고 싶다고 하셨던 길라임 네. 시크릿 가든 길라임. 시크릿 가든이 드라마 제목이고 길라임이 거기 여자 주인공 이름인데 여기 차원병원에 시크릿 가든이라고 커피숍이 또 있대요. 그리고 박 대통령이 길라임이란 예명을 썼다고 그랬는데 네. 이혜훈 의원 또 전혁 의원이 증언을 여러 개 했어요. 대통령은 일과 시간 끝나면 텔레비를 끼고 산다. 늘 텔레비만 본다. 아마 이 시크릿 가든 아주 재밌게 봤지 않나. 그래서 가명을 길라임으로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대통령이 뭐 때문에 이렇게 대리 처방을 했을까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체가 불법 아니에요? 그 자체가 대리 처방이 불법이죠. 대리 처방이 불법이고 그거 가지도 않고. 근데 이거 환자 대리 처방 받은 환자는 처벌할 수 없대요. 의사만 그래요? 처벌할 수 있다고. 아, 그래요? 하여튼 그랬는데 이게 지금 오늘 또 차원병원의 의사가 대리 처방해준 의사가 증언하기를 당시에 새누리당 그 선대위하고 논의한 뒤에 가명을 썼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왜 이름 받았구나. 나경원이가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랑 붙을 때 1억 피부과 다닌다 이게 떨어진 거의 원인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여기 차원병원이 회원권이 1억 5천만 원이잖아. 네. 박근혜 후보가 여기를 다닌다고 알려지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네. 그래서 그때부터 가명을 쭉 쓰지 않았을까? 왜 이런 마이너스가 돼요? 1억 5천짜리 일을 다닌다 그러면 당연히 선거에 그렇죠. 불리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이름으로 쓰면은 문제가 될 만한 처방을 받았을 것 같은 그렇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거죠. 지금 SBS 뭐 보도에 의하면 뭐 태반 주사가 맞지 않았냐. 미용 그런 주사. 의혹 보도도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근데 또 오늘 네티즌들이 좀 기가 막혀요. 두 가지를 막 또 발견했는데
그 길라임 어깨 문신이 미르재단 미르재단. 로고하고 똑같다. 예.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길라임 대통령 담화문을 제가 대신해서 발표했죠. 내가 길라임 문신을 로고로 사용하라고 한 적은 없다. 내가 52년 용띠니까 미르재단에서 그냥 용을 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예 뭐 대답을 안 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길라임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오늘 막 떠돌아다녔어, 그래? 길라임. 여자 주인공 이름 아니야? 길할 길, 벗을 나, 생각할 임, 이렇게 이렇다요. 그래서 막 해석을 했어요, 네티즌들이. 그래서, 대통령직 그만둔다. 옷 벗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언제가 길한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여튼 별도 상상을 다 해, 네티즌들이. 종편에서 길라임하고 박근혜하고 비교한 것도 있더라고요. 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 조실부모. 조실부모. 네. 그리고 친구한테 의지한다. 세금으로 먹고 산다. 뭐 그런 것들. 네. 대역이 있다. 뭐 이런 거. 약간 인사청문회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보수적이고 꼴보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양날개로 가는 건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우상호 원내대표가 뭐처럼 나는 속 시원한 말을 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퇴임 후 보장을 못한다. 이렇게 경고했거든요. 퇴임 후 보장은 당연히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함으로써 이런 말을 던져줌으로써 네. 조금 대통령이 움찔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움찔할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퇴임 후 구속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 아닌가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네, 막을 수 없죠, 이건. 이걸로 딜을 해갖고 빨리 네 스스로 내려와라. 이렇게 할 수 없나? 정신력 좀 발휘해서. 왜냐면 정말 최악이거든요.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2월까지잖아요. 내후년 2월까지잖아요. 내후년 2월까지 보장된다는 게 나는 최악인 것 같고. 저는 이게 임기가 보장되거나 질질 끌고 그러면은요, 분명히 반전 카드가 나올 거고, 지금 LCT, 이런 거 지금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LCT로서 지금 다시 공세로 전환했다. 그렇죠. 다시 대국민 전쟁 선포를 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LCT를 갖고 뭘. 그러니까 LCT가 허가가 날 때 그때 부산 지역의 그 국회의원 분포를 보면 조경태 빼고 다 비박이 잡았어요. 친이계가 거의 잡았거든요. 그런 것들 또 뭐 구청장이라든가 부산시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마 친박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또 야권의 의원들도 관련됐다는 소문이 돌기 때문에 그건 걔네들이 그 프레임으로 걸은 거고. 그래서 그렇게 그 하려고 이번에 그러는 LCT 사장 구속됐잖아요. 네, 구속됐죠. 지금 뭔가 덮으려고 저러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포스코가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이거 짓는데. 그렇게 되면 최순실의 입김으로 포스코가 뛰어들었다 볼 수밖에 최순실 없거든. 입김이라는 지금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본인이 내치에서 손 떼겠다. 그리고 빨리 총리 뽑아달라 했잖아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거 있잖아요. 밀어붙이고 있는 거하고 LCT 지금 지시한 거. 이게 두 건이에요. 지금 포착된 게. 자기가 대통령을 계속 수행하겠다 의지를 보인 게. 근데 왜 엄정 지시를 하겠어요? 뭔가 잡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폭발력 있는 거. 저는 이것이 이제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LCT 엄정 수사 지시 이걸로 저는 본인 생각을 다 바꿨다 지금. 국면전환 가는 네. 걸로 충분하다. 네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특검도 따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죠. 지금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반대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그 의원님 말씀하신 국회의장 직권상정. 네. 지금 이제 특검은요, 별도 특검으로 지금 여야가 다 합의해서 그건 잘했어요. 잘했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네티즌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은 판검사 경력 15년 왜 변호사 경력은 안 넣냐. 법조 보통 3년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저도 좀 의아스럽고. 지금 여기 있는 법은 변호사도 포함은 되는데 판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로 한정한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변호사만은 안 되는 예. 거예요. 자, 그리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JTBC 나와서 인터뷰한 건데 턱없이 모자란답니다. 숫자가 지금. 이 방대한 양을 수사하려면은 지금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란다. 그래서 숫자를 더 보강해야 된다. 이런 거죠. 최동욱 검사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 네. 자, 어쨌든 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내 손으로 이것은 처리를 못하겠다 하는 명분이 여야가 추천해야지 왜 야당 추천이냐. 아니, 그거는 여야가 합의하는 건데 왜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지 않아도 직권상정까지 반대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직권상정 올려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참석 인원에 가반만 넣으면 통과인가요? 뭐 과반 출석 과반 의견. 가반 출석 가반 예, 의견. 그럼 뭐 야권이
단결하면 그냥 바로 그래서 통과. 3당 공조한다면 이건 뭐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고 뭐 새누리당이 끝내 반대한다면 필리버스터 하면 되지 뭐. 정세균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없잖아요. 받아들일 이유는 없죠. 지금 전국이 이런 상황 속에서. 네. 그리고 새누리당도 대놓고 반대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론이 있으니까. 네. 예.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후보 2명을 대통령한테 올리고 네. 그중에서 대통령이 선택하는 거지 한 명. 않습니까? 네. 한 명을. 그래서 지금 물망에 오른 사람이 이제 가장 강력한 후보가 이제 최동욱 전 총장이에요. 최동욱, 윤석열. 윤석열. 뭐 이런 근데 분들. 윤석열 검사는 하려고 그러면 사표를 써야 되잖아. 아직 검사로 그건 잘 모르겠네. 사표를 써야 됩니다. 사표를 써야 되는데. 네. 네. 사표 써야 할 수 있으니까. 현직 검찰이니까. 근데 어쨌든 고르면은 대통령이 최동욱은 안 고를 것 같은데. 최동욱을 고르겠어요, 이거? 네. 의원님 어때요? 최동욱 검사로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본인은 일단 수용하겠다. 본인은 이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의지를 할수 있다. 드러냈어요. 예. 네. 그리고 제대로 수사하겠다. 본인한테 맡겨준다면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의원님은 올바른 뭐 괜찮은 것 괜찮은 같아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청래 키워드 분석.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 바꾼다. 그 38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38회는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고했던 대로 오늘 키워드 분석은 탄핵 그리고 특검입니다. 자, 뭐부터 하실래요? 두 개를 동시에 하겠습니다. 하세요. 동시에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탄핵, 특검. 네. 네. 지금 이제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으로 개헌 카드로 최순실 연구를 한번 돌파해 보려고 했던 적 있죠. 참 옛날 일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코미디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은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니라 탄핵을 논의할 때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지금은 탄핵이 아니라 이제 즉각 하야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진화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구속 수사, 뭐 조기 대선 이런 데까지 이제 쭉 이제 구호들이 진화해 왔죠. 근데 우리가 탄핵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새누리당 친박의 전략인 네. 것처럼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탄핵을 어떻게 시키고 탄핵이 어떤 또 함정이 있는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어쨌든 탄핵은 마지막으로 써야 되는 카드가 아닌가. 네. 제일 좋은 건 대통령이 스스로 내려오는 건데 네. 아무리 욕을 해도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네. 오늘 방금 나온 기사에는요. 대통령이 목숨 걸고 지키겠답니다. 네. 우리가 전차 회에서 제가 그런 말 얘기했죠. 청와대에서 장기 농성에 들어갔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탄핵을 주장하고 탄핵을 원하지만 이것이 구체적인 시기에서는 우리의 운동 방향을 좀 저해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탄핵을 시키려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탄핵을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탄핵 심판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적 참석 과반수가 아니고 무조건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지 대통령직을 잃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는데 탄핵 심판하려면 탄핵의 증거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것은 여야가 지금 합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특검 결과에 따라서 그 근거 자료로 삼는 거거든요. 아니 뭐 검찰 자료로도 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할 수도 그리고 있지만. 지금 헌법학자들은 네. 지금 이 순간 나오는 것만으로 충분히 탄핵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심판은 서류 심사고 네, 네. 증거 위주이기 때문에 특검 결과를 보고하자 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150일이잖아요. 네. 특검이. 그리고 그 자료를 가지고 심판이 들어간다면 결과적으로 본다면 길게는 1년까지 끌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국민들은 지금 즉각 퇴진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인데 2명이 퇴임합니다. 네, 1월 달에. 내년 1월, 내년 3월. 네. 박한철 소장하고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하거든요. 근데 그 2명은 또 대통령이 또 임명해야 됩니다.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에요. 공석 2명 임명하는데. 공석.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을 쭉 해보니까 그러면 2명이 나간다고 보고 7명을 성향을 분석해 봤더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 2명. 대법원장이 추천한 게 2명. 그 다음에 국회 추천이 여야 합의가 강일원, 그 다음에 여당이 안창호, 야당에서 단독으로 추천한 건 김희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부결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은 위험한 게임이라는 거죠. 이 탄핵이라는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예를 들어 설령 탄핵이 됐고 탄핵 심판에서 부결이 되면 그냥 박근혜에게 면죄부만 줄 수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국 교수나 이런 분들은
탄핵 카드는 너무 위험한 카드다, 이게 지금. 그래서 즉각 퇴진, 즉각 하야, 그 국민운동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저는 그 즉각 퇴진, 뭐 즉각 하야 운동 좋은데 죽어도 지키겠다고 하니까 네. 자기 스스로는 안 내려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서 탄핵 카드도 필요하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고, 예. 이 상황이 좀 계속되면 이제 국민들이 좋다 그러면 이렇게 버티고 안 내려오니 탄핵 카드도 쓰고 즉각 퇴진 운동도 하고 우리 양날개로 그렇죠, 가자. 양날개로. 이렇게 가자고 또 이제 요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뭐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 삼는데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 얘기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아니 우리 당이 선거에서 많이 당선되면 좋겠다 이 한마디 가지고 탄핵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웃된 거고 네. 지금 박 대통령은 혐의가 너무 많아요. 국기문란 사건으로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성향 문제가 아니고 이건 누가 봐도 탄핵감이다. 또 국민 열망이 이렇게 높은데 과연 헌법재판관들이 국민 열망을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통합진보당 탄핵 결국 가결시키는 거 보세요. 네. 저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제가 더 하실 말씀 있어요? 됐습니다. 예. 국정조사. 국정조사 좀. 국정조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국정조사는 이제 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합의는 했다고 그러던데. 예. 뭐 할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사실은 특검만큼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없어요. 그리고 뭐 계좌 추적권 이런 것도 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이 다 비전문가다 보니까 그래서 국정조사는 사실은 여론 환경, 대국민 홍보 용어로는 더없이 좋죠. 뭐 그래서 청문회 같은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특검은 사실은 어떻게 수사를 하고 누구를 불렀고 잘 모르잖아요 국민들이. 근데 네. 국정조사는 바로 증인 불러가지고 이게 그렇습니다. 물어볼 수 있잖아요. 생중계로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누구나 다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합의만 하면요. 국정조사. 그러면 저 구속된 사람들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다 그때 지난번에 네. 국정조사 특위에서 원세훈 그 나왔잖아요. 소구 주소에서. 근데 여야가 국정조사 하기로 합의했다 그랬는데 구체적 뭐 날짜 이런 건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국정조사 그 팀이 만들어졌잖아요. 예. 일원들이. 그래서 우리 당하고 이제 그 야당하고 여당하고 해서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뭐 이번에 교문위에서 우리가 그 이번 이 최순실 게이트를 밝히는데 이제 안민석 의원하고 저하고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교문위가 열의를 했죠. 네, 우리가 시작은 다 했으니까. 근데 그래서 들어가는데, 뭐 일이 너무 커지고 그러니까 뭐 예산 때문에도 지금 어제 오늘 전 죽다 살았어요, 지금.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끝내고 이제 저도 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 팀에 들어오라고 하셔서 얘를 한번 죽어보자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제가 모든 이 증거라든지 이 사실을 밝히는데 이번에 국감에서 제가 앉아서 했거든요. 전화 걸고. 응? 근데 이번에 국조 때는 제가 한번 발로 들어갔습니까? 떼보려고요. 안민석 의원도 들어갔습니까? 이제 국정조사 안에 청문회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한번 떼어볼게 이번에는. 국정조사를- 수사력을 한번 총동을 해볼게.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새누리당 이런 데 여당에서 반대하는 것은 수사 중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미루고 했는데 워낙 그때 여론이 좋았기 때문에 국정조사 특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간사가 있지 않습니까? 3당 간사가 합의하면 어떤 증인도 다 부를 수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도 불러서 이제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청문회를 또 할 수가 있고 현장 조사를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비박들이 왔으니까 뭐 그렇게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양상이 재밌는 게 비박들이 이제 더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한 2달 정도는 또 그걸로 전국을 달굴 수가 있어요. 대통령도 부를 수 있어요? 대통령은 안 나오죠. 저는 그 성주 국회의원 그 사람이 들어있어서 좀 걱정이야. 이완영? 상관없어요. 네, 이완영이랑 그 하태경이 있어요. 아니 하태경은 완전 돌아섰어. 어떻게 그렇게 돌아서? 그 사람 원래 돌아서는데 선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정조사 할 때도 김태흠, 이장호 다 있었고요. 네, 뭐 그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국정조사 하셨어요? 국정원 댓글 사건. 네. 네. 그때. 네, 그거 제가 보통 한 간사했었거든요. 3개월 한다면서요? 합의하기 나름인데 보통 2달 정도 하죠. 근데 그때 뭐 별로 못 밝혔잖아. 엄청난 걸 많이 밝혔죠. 뭐 밝혔지? 그때 뉴스를 안 보셔서 그런데 그때는 안 실제로 그 댓글 사건 있잖아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실제로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지우는 과정. 이게 동영상 폐쇄로 TV로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 다 공개했죠. 그래서 실제로 증거들을 많이 잡았죠. 어쨌든 소년 활약 부탁드리고 아궁이 섭외 왜 거절했어요? 그게 오늘이었어요. 근데 아침에 이게 뭐 오늘 같으면 그거 했겠냐고, 제가. 근데 원래 오늘인데, 어제였구나. 어제. 화요일인데,
어제는 하루 종일 지금 그 우리 예산했거든요. 예결 소위. 그래서 제가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이게 아차하면 예산이 날아가니까. 그리고 이 차은택 이 최순실 예산을 잡아 빼느라고 저 밤새도록 새벽 5시 반까지 제가 버텨가지고 사실은 저 사람들이 한 800억 갖고 왔거든요. 그 이제 의심이 되는 그 예산을 자기들이 갖고 와라 했더니 800억을 거기서 빼겠다고 갖고 왔는데 그걸 제가 이걸 보고 2천억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2천억을 해놨더니 다시 그들이 가서 뭐 1,000억, 1,100억 하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새누리가 1,700억에 그 둘이 이제 그 문체부랑 해왔는데 제가 1,900억 아니면 나는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끝까지 버텼는데 1,800 정도에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마지막에 딜을 하려고 그랬지. 근데 그거를 밤에 5시 반에 안 하더라고. 근데 안 하면 지는 거잖아요. 새누리가 1,700을 갖고 왔는데 우리가 그거를 헐레 해갖고 그걸 내주면은 그게 뭡니까? 그래서 안 하겠다고 소리 지르고 던져버리고서 가버렸어. 5시 반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하는데 안 했어. 그랬더니 우리 국민의당의 이제 위원장이거든. 예결 소위는 그분이 1,750억. 근데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였어요. 1,750을 깎았다고요? 50억 깎았지. 그것도 1,750억을 깎은 게 그 차은택 예산에서만. 그러니까 최순실 차은택 예산. 예산에서만. 그걸 다 깎은 거예요. 네. 그건 뭐 잘하셨네. 당연히 잘했죠. 잘랐네. 800억 한다는 거 그 정도 했으니까 길을 쓰고 했죠. 아, 800억 깎는다고 갖고 왔는데 네. 웃기지 마. 1,750억 깎았어요. 네. 네, 잘했어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규 광고인데요. 홈페이지 또 쇼핑몰을 제작하는 크로이즈라고 합니다. 웹 컨텐츠 프로덕션 크로이즈. 자영업자나 작은 회사는 전문적인 홍보 인력이 없으니까 상품이 아주 좋아도 이거 홍보할 포인트를 잡지 못해서 구색만 갖춘 경우가 많은데 크로이즈에서 홈페이지나 쇼핑몰 방문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홍보 포인트를 발굴해서 홈페이지, 쇼핑몰 사진, 동영상, 3D, 파노라마, VR, 일러스트 등 다양한 웹 컨텐츠를 제작해서 광고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니까 전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070-8254-6552 8254-6552 크로위즈.co.kr crowig.co.kr 검색 크로위즈로 하시고 문의 주실 때 정치 알바 듣고 연락 주셨다고 하시면 행복한 가격으로 제작해 드린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광고는 거기까지 하고 어제 정 의원님이 하고 싶다고 하셨던 길라임 네. 시크릿 가든 길라임. 시크릿 가든이 드라마 제목이고 길라임이 거기 여자 주인공 이름인데 여기 차원병원에 시크릿 가든이라고 커피숍이 있대요. 그리고 박 대통령이 길라임이란 예명을 썼다고 그랬는데 네. 이혜훈 의원 또 전혁 의원이 증언을 여러 개 했어요. 대통령은 일과 시간 끝나면 텔레비를 끼고 산다. 늘 텔레비만 본다. 아마 이 시크릿 가든 아주 재밌게 봤지 않나. 그래서 가명을 길라임으로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대통령이 뭐 때문에 이렇게 대리 처방을 했을까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체가 불법 아니에요? 그 자체가 대리 처방이 불법이죠. 대리 처방이 불법이고 그거 가지도 않고. 근데 이거 환자 대리 처방 받아도 환자는 처벌할 수 없대요. 의사만 그래요? 처벌할 수 있다고. 아, 그래요? 하여튼 그랬는데 이게 지금 오늘 또 차원병원의 의사가 대리 처방해준 의사가 증언하기를 당시에 새누리당 그 선대위하고 논의한 뒤에 가명을 썼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름 받았구나. 나경원이가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랑 붙을 때 1억 피부과 다닌다 이게 떨어진 거의 원인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여기 차원병원이 회원권이 1억 5천만 원이잖아. 네. 박근혜 후보가 여기를 다닌다고 알려지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네. 그래서 그때부터 가명을 쭉 쓰지 않았을까? 왜 이런 마이너스가 돼요? 1억 5천짜리를 다닌다 그러면 당연히 선거에 그렇죠. 불리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이름으로 쓰면은 문제가 될 만한 처방을 받았을 것 같은 그렇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거죠. 좀 SBS 뭐 보도에 의하면 뭐 태반 주사 맞지 않았냐. 미용 그런 주사. 의혹 보도도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근데 또 오늘 네티즌들이 좀 기가 막혀요. 두 가지를 막 또 발견했는데 그 길라임 어깨 문신이 미르제다 미르제다. 로고하고 똑같다. 예.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길라임 대통령 담화문을 제가 대신해서 발표했죠. 내가 길라임 문신을 로고로 사용하라고 한 적은 없다. 내가 52년 용띠니까
윤리재단에서 그냥 용을 하지 않았느냐.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예 뭐 대답을 안 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길라임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오늘 막 떠돌아다녔어, 그래? 길라임. 여자 주인공 이름 아니야? 길할 길, 벗을 나, 생각할 임 이렇게 이렇다요. 그래서 그 막 해석을 했어도 네티즌들이 그래서 대통령직 그만둔다 옷 벗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언제가 길한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여튼 별도 상상을 다 해 네티즌들이. 종편에서 길라임하고 박근혜하고 비교한 것도 있더라고요. 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 두 조실 사람 다. 부모. 조실 부모. 네. 그리고 친구한테 의지한다. 세금으로 먹고 산다. 뭐 그런 것들. 네. 대역이 있다. 뭐 이런 거. 길라임도 그 대역 배우잖아. 지기는. 네. 길라임이 대역 배우였어요? 네, 거기서. 안 보셨구나. 그 보진 않았어요, 그거. 대역 배우로 나와요. 보지도 않았으면서 일라임을 그렇게 써먹어? 그 이제 쭉 봤지 내용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취임 후에도 그 후보 시절에도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주사제를 받아갔고 문제는 이겁니다. 대통령 취임 후에도 12차례나 청이나 안가라는 이름으로 최순실, 최순득이가 대신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의 건강은 안보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치의가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처방을 받으면 항상 주치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문위가 만약에 처방을 해도 주치의가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주치의를 몰랐다는 거잖아. 그 주치의도 배제하고 청와대 안에 약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요청하지 않고 차원병원에 요청해서 받아갔다 그러면 그럼 이 주사제가 도대체 뭔 그러니까 주사제냐. 제가 그 이제 청와대에 있던 그 의사 선생님 좀 아는 분이에요. 8개월 계셨는데 그 우리나라 최고의 내과 의사가 거길 들어가죠 항상. 그래서 여쭤보니까 그 나는 처방한 적 없다. 그리고 안에서 이제 대통령 모든 약은 다 처방을 하고 전산으로 다 남는데 근데 그런데 왜 밖에서 했을까요? 그렇지. 그랬더니 알리고 싶지 않은 약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죠? 예. 그게 합리적 의심이고 합리적 추론이죠. 근데 뭐 지금 뭐 저 정청래 의원님 얘기하시는 뭐 태반 주사 같은 것들이라도 알리고 싶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니 그런데 태반 주사 미용 주사기 때문에 이거 주치의한테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건데 그 지금 그 차원병원 그 원장 같은 경우에도 저 치료를 했다는 원장도 기자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가명을 썼냐고 하니까 비용 문제 때문에 그랬다 그랬거든. 아니 청와대에다 올리면 공식 라인으로 청와대에서 받을 수 있는데 무슨 비용 문제야. 그 경비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이런 거는 보험이 안 되는 비보험인데도 그래도 청와대에서는 그런 돈을 해주는 주겠죠.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은 개인 돈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돈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개인 돈으로 최순실이 그렇지, 최순실한 했던지 거죠. 했겠죠. 그런데 또 제 후보- 생각에는 아니, 후보 비타민 시절에는- 주사나 예. 이런 아무리 비보험이라도 대통령 정도라면 그런 정도는 그 예산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비타민 그래서 주사가 문제 있나? 근데 문제 없지. 여쭤봤죠. 그래서 그 무슨 이제 처방이었을까라고 했더니 알 수는 없으나 이제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이 제대로 된 전산에 납지 않는 그런 약을 원했으니까 그렇지. 밖에서 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제 국조하게 되면은 이제 제가 한 분 한 분 다 만나서 인터뷰 다 따가지고 이제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후보 시절에는 돈도 안 냈다 그래요. 이 차원병원에. 그러니까 그거는- 공짜로 받았다는 거거든. 그 차움에 그 차병원에 한다는 이제 차원장이 있는데 지금 회장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유명 산부인과 2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노성일 선생 미즈메디. 미즈메디하고 이제 두 분이 연대 동창인데 이분이 이제 차병원을 해서 산부인과를 시작해서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잘하는 게 지금 산부인과로 이제 시험관 아기를 만드는 시술하는 거를 제일 잘하는데 이 지금 PM폴리스라는 이 오피스텔이 생기면서 1층, 2층, 3층에 아래층을 차움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는 건강진단을 아주 럭셔리 건강진단 한다고 들어가서 저거 해서 먹고 살 수 있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여기 이제 미용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시술이나 이런 걸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제 VIP나 그런 럭셔리 마케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이제 멤버십으로 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 돈 없는 애들하고 놀기 싫다예요. 아시죠? 아무나 오는 거 싫다예요. 우리끼리 수준 되는 사람들끼리 놀겠다라고 하는데 그 차움이 들어있는 그 오피스텔 PM폴리스에 최순실이 살았었어요.
거기 살다가 이제 건물 지어서 자기 건물 그 꼭대기층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제 좀 돈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간편하게 살기 좋다고 그 아파트가 아니라 그 이제 오피스텔을 많이 갔습니다. 아주 비싼 데인데.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차움 오픈 때부터 관여했을 거고 당연히 이제 거기 차움의 회장이라는 이제 차병원 그 원장은 회장이라거든 지금은.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여기 박근혜 대통령 오거나 누가 오면은 당연히 VIP 대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아닐 때 갔을 때도 자기들한테는 여기가 박근혜가 다니는 데다라고 하면은 충분하게 PR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돈 안 받고. 굳이 대통령이 여기에 가는데 이름을 속이고 그리고 대통령 직접 전에도 갈 필요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뭔가 드러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런 뭐 것이 가장 아닐까. 큰 이유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대통령이 사실은 가명을 쓰면서 다른 가명 쓸 수도 있는데 길라임이라고 누구나 하는 이게 참 독특한데 이거 원래 가명은